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벌써 이 영상을 올린 지도 1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올릴 때만 하더라도 갖은 욕을 많이 먹어서 오히려 쉴드가 생성되는 일종의 보호막이 생겼는데, 지금 보니까 욕을 먹을 만한 영상이 맞긴 한 것 같아요. 모두의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때 당시에도 이야기한 보복 소비가 잠깐 일어났었지만 또다시 곧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 일어나야만 하고 그걸로라도 회복을 해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손님이 없다가 손님이 많아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할까요? 그냥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손님이 많이 오는구나, 그동안 소비를 하지 못해서 소비를 하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끝일까요? 아니면 몰려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좀 더 좋은 서비스와 맛으로 단골 고객을 확보해야 할까요? 네, 당연히 후자겠죠. 이건 누가 생각해도 아주 뻔한 이야기예요. 다만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헤쳐보면 예전보다 많이 방문하는 손님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보복 소비 기간 이후에까지 잡아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 오프라인 매장들은 5단계의 과정을 거쳐요. 도입에서 성장으로, 성장에서 성숙으로, 그리고 하락, 쇠퇴로 말이에요. 이건 오프라인 매장의 특수성이에요. 초반 오픈을 하게 되면 어떤 가게가 되었든 동네에서는 회자가 돼요. 요즘은 맘카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오픈빨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관심이 있었던 이 사람들의 방문이 줄줄이 이어지죠. 이 기간이 도입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보복 소비 기간과 비슷한 거죠. 신규 손님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마케팅을 하고 손님 유치에 힘을 썼다면 바로 성장기로 접어들어요. 폭발적인 매출이 나온다는 거죠. 다만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조금 무리해서 손님을 받는다면 맛과 서비스 부분에서 만족을 시켜주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는 손님들이 생겨요. 물론 가격에 있어서도 불만족하는 손님들이 생겨나고, 한 번은 구매를 하지만 두 번 이상 구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 매장의 수명이 대부분 결정이 나요. 이 매장의 수명은 보통 1개월, 6개월, 1년, 2년, 5년의 단위로 나뉘어져요. 1개월을 버티면 6개월까지는 무난하고, 6개월을 버티면 1년은 영업을 하는 셈이죠. 보통 1개월 안에 문을 닫는 가게들은 거의 없지만 내부 사정으로 그런 것도 간간히 있어요. 전 꽤 많이 봤었는데, 계약의 문제라든지 혹은 손님이 없어서라기보다도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기도 해요. 어쨌든 6개월, 1년을 버티면 2년은 또 무리가 없고, 2년을 힘겹게 버티면 5년까지도 운영을 해 나가요.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통계에서도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2년이 사실상 가장 힘든 부분이 맞고요. 재계약의 시점이 도래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맞이할 보복 소비, 즉 손님들이 유입되는 시기를 성숙기까지 끌어오느냐 못 끌어오느냐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들을 성숙기까지 끌어오지 못한다면 새롭게 진입하는, 그러니까 보복 소비가 시작되고 창업붐이 일어났을 때 생겨나는 신규 매장에 손님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냥 보복 소비만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님이 오면 받으면 끝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골목 식당의 예를 조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것과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간 손발이 맞지 않았지만 손님이 뜨문뜨문 오는 통에 직원과도 별 무리 없이 지냈는데, 보복 소비로 인해서 2배, 3배 이상의 손님이 온다면 분명히 직원은 불만이 커질 거예요. 이건 당연히 정신교육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니, 교육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평소에 관리해야 할 일인 거예요. 직원들 중에는 아직은 다소 어리거나 혹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교육을 해주면 좋아요. 인지를 시켜주는 거죠. 또 그간 코로나 때문에 진성 단골들만 매장을 찾았다면 신규 손님의 유입이 많아지는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위생에 좀 더 신경을 쓴다든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골은 사실 위생보다는 맛과 서비스 때문에 해당 가게를 찾는 부분이 커요. 익숙하니까요. 다만 신규 손님들 중에는 위생에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돼요. 얼마 전 사설 조사업체 결과에 따르면 식당을 찾는 이유 중 1위가 맛, 2위가 위생, 3위가 마케팅이었어요. 그만큼 광범위하게 평가받는 게 식당이기 때문에 위생은 필수적인 거죠. 아니, 우리 매장은 이미 깨끗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더럽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다만 동네에서 조금은 더 돋보이는
어쨌든 위생적인 매장이라는 걸 티를 내려면 여러 가지 도구들을 준비해야 돼요. 예를 들어 특별한 위생 수저집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살균 소독이 되는 수저통을 도입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또는 스팀 청소기를 구입해서 신용이라도 손님들 보는 앞에서 나간 테이블을 치우고 쓱 한번 살균 스팀을 해준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반응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죠. 이런 걸 인스타에도 알리고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블로그에도 올려주고요. 혹은 체험단 같은 걸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체험단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어필하시면 좋아요. 사실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글쓰기에 아주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아이템을 계속 이렇게 던져준다는 거죠. 장사는 전략이다를 집필한 김유진 제작소의 김유진 대표는 그와 함께하는 식당들 대부분이 이런 위생에 크게 신경을 쓰게끔 코칭을 하고 있어요. 물론 살균이 되는 수저통 역시 도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만큼 어딜 가나 똑같은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무언가 차이점을 둬야 한다는 얘기겠죠. 동네에서만큼은 말이에요. 이렇게 신규 손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보복 수업이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한 셈이에요. 다만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꼭 손님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회원제 시스템을 도입해보세요. 회원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곧 미래의 나의 돈이다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아마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권프로님 덕분에 매장을 팔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올린 제 영상을 보고 회원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1년 만에 2,000명의 회원을 모아서 매장을 팔 때 회원 역시도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였어요. 이게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예전 제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매장 양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방식을 도입하고 계시기도 하니까요. 보복 소비는 예전 코로나가 잠시 수그러들 무렵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리벤지 스펜딩으로 불리면서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쳤었죠. 실제 잠깐의 보복 소비 기간도 있었고요. 물론 지금은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당시만 해도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는 내용들이었어요. 지금은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이 보복 소비에 대비를 하고 있어요. 폭발적인 매출을 일으킬 거냐 혹은 신규 손님을 잡아놓을 수 있는 무기는 어떤 게 있느냐를 매일매일 고심한다는 뜻이에요. 이디야와 공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브랜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손님을 잡아두고 있어요. 스탬프를 온라인으로 찍어주고 할인 품목을 매일 푸시로 알려줘요. 가끔은 무료 쿠폰도 보내주고 커피에 대한 상식 혹은 메뉴에 대한 스토리도 알려주고요. 신메뉴는 물론이고 브랜드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도 친절히 안내를 해줘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광고일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선택적 소비를 하는 지금의 트렌드에서는 이렇게 고객을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회원제였고요. 큰 회사들만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매장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떠올려 보시면 어디든 방법은 있기 마련이에요. 동네 마트만 가보더라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네 식당 사장님이 납품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예를 들면 김치찌개를 밀키트로 마트에 납품을 하고 제육볶음을 냉동으로 제휴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간 부단히 노력한 결과겠죠. 솔직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제조 공간을 마련하거나 혹은 공장을 일일이 발품을 팔아서 알아봐야 하거든요. 또 동네 마트 사장님에게 프로포즈를 해야 하면 물론이거니와 맛이나 위생, 가격에 대해서도 확실히 어필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사장님들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똑사모 카페의 한 사장님은 가게 옆에 이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밀키트를 제조하셨어요.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제조 공장을 컨택해서 여러 연예인들과 콜라보도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참 대단하다라는 말밖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이분이 무슨 엄청난 사업가이시거나 혹은 유명한 셰프 출신이 아닌 그저 평범한 동네 가게의 사장님이세요. 다만 돌파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지식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실행에 옮겼고 결국은 이렇게 길을 만들어내신 거죠. 보복 소비로 인해서 한동안은 매출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오프라인 매장은 싱글벙글 웃을 수 있겠죠. 다만 조금은 주춤했던 창업시장이 활기를 치면서 새로운 매장들이 속속들이 오픈할 거예요. 더군다나 봄이 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한 번 온 고객을 두 번 오게 하고 두 번 온 고객을 세 번 오게 하는 전략을 꼭 실행을 하셔야 돼요. 또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손님을
타겟으로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하고요. 오래전 메르스 이후에 작은 보복 소비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위기를 맞았던 생각을 하면 참 아찔해요. 여러분들은 꼭 이런 시행착오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즐거운 단어인 것 같아요. 보복 소비. 하루빨리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볼게요. 건프로였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들어갈게요. 많이 파세요.